손흥민의 맹활약은 그야말로 축구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순간이었죠. 50m가 넘는 단독 드리블과 그 과정에서 선보인 화려한 트릭들은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손흥민이 자신의 마법 같은 발재간으로 상대를 농락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를 지켜보던 팬들조차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부상 복귀 후 첫 경기에서 이런 활약을 보여줬다는 점은 더욱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런던 더비라는 큰 무대에서 치러졌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의 마지막 골을 보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수비수를 제칠 수 있나? 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상대 수비수들이 그의 움직임에 완전히 휘둘렸다는 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을 떠난 수비수들은 그날 밤 손흥민의 움직임을 계속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4일 대승을 거두며 리그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압도적인 플레이 덕분에 토트넘은 상위권 도약을 위한 중요한 승점 3점을 얻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경기 전 인터뷰에서 브라이턴전 패배를 언급하며 팀의 반등을 약속했었는데, 손흥민의 활약이 그 약속을 완벽히 지켜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경기는 토트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패배였죠. 비록 전반전에 2-0으로 앞서갔지만 후반전에서 연달아 3골을 허용하면서 2-3 역전패를 당한 것은 팬들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이 경기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승기를 잡고도 끝내 승리를 지키지 못한 전형적인 토트넘의 약점을 드러낸 경기였다는 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이 지휘봉을 잡은 후 최악의 패배라고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죠. 현지 언론과 팬들은 이 패배를 두고 토트넘이 토트넘했다는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고질적인 약점인 집중력 부족, 강팀으로서의 정신력 부재를 꼬집은 말이죠. 이날 손흥민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팀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가 있었다면 팀의 흐름을 다시 잡아줄 수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과거 콘테 감독이 지적했던 것과도 연결됩니다. 토트넘이 우승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멘탈리티에 있다는 그의 발언이 바로 그 핵심이죠. 콘테는 승리의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고 매 순간 뜨거운 열정과 경쟁심을 보여줘야만 강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그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렸고 결국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좌절하고 말았죠. 휴일, 왜 토트넘은 중요한 순간마다 집중력을 잃고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토트넘의 팀 구성과 정신력 문제를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에요. 토트넘은 종종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을 잃는 모습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멘탈리티와 팀 전체의 리더십 부족에서 기인할 수 있어요. 손흥민과 같은 리더가 부재할 때, 특히 후반전처럼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치는 순간에 팀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강팀이 되기 위해선 이런 상황에서도 팀 전체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우승 DNA가 필요합니다. QE,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해 토트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리더십과 공격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분위기를 일으키는 선수죠. 감독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의 정신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과 전술적 변화를 모색한다면 토트넘의 약점을 극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손흥민이 가진 경험과 영향력을 젊은 선수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Q3. 콘테 감독의 열정과 경쟁심에 대한 강조는 토트넘에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일까요? 콘테 감독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토트넘이 강팀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한 기술적 능력 외에도 경기에서 끝까지 승리를 추구하는 집념과 열정이 필요하죠. 특히 리그 우승을 위해선 매 경기마다 강한 집중력과 정신력이 필수적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를 인지하고 손흥민을 비롯한 핵심 선수들에게 정신적 리더십을 강조해야 하며 팀 전체가 매 순간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콘테 감독의 분노는 당시 토트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었죠. 그는 구단뿐만 아니라 선수들까지 책임을 물었고 그들의 태도에 강하게 실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콘테는 토트넘은 중요한 순간에 뛰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하며 토트넘 선수들이 승리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죠. 이 발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콘테는 경질되었지만 그가 지적한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주제입니다. 토트넘의 정신적인 약점, 즉 승리 DNA의 부재는 오랫동안 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였으니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콘테와 달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기자가 과거 콘테 감독의 말에 동의하느냐? 는 질문에 대해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나는 생계를 위해 도둑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라며 본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발언은 자신이 토트넘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결의의 표현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의 과거와 그들이 지닌 무관 DNA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죠.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통해 팀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단순히 전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팀의 정신적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접근법 vs 콘테의 접근법. 콘테 감독은 강력한 비판과 감정을 표출하는 스타일로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 방식이 선수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어요. 반면 포스테코글루는 변화는 가능하다. 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선수들과 함께 팀의 문화를 바꿔나가겠다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스스로 팀의 변화에 동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도전과 향후 과제. 포스테코글루의 도전은 토트넘을 단순한 빅클럽 이상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콘테 감독이 지적한 선수들의 정신적 나약함을 해결하려면 포스테코글루는 전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팀의 정신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팀의 주장이자 리더로서 팀원들을 이끌고 있으며 그의 헌신과 열정은 다른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목표는 토트넘이 더 이상 무관의 DNA를 갖지 않고 승리와 우승을 향해 나아가는 팀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팀 전체가 변화해야 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과 손흥민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에 대해 일부 팬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가 콘테 감독과 다를 바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나 상황이 그의 말처럼 잘 풀리지 않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콘테와 다른 방향으로 팀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결국 팀이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경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팬들은 그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축구 팬들은 감독의 큰 소리보다는 실제 결과를 원하고 특히 토트넘같이 오랫동안 우승을 기다려온 팀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러한 비판 속에서 손흥민의 복귀는 팬들에게 큰 기대를 주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에 발표된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이 복귀를 알렸고 그의 존재는 언제나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좌측 윙포워드로 출전하면서 팀의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죠. 최전방에는 토트넘이 큰 돈을 들여 영입한 솔랑케가, 오른쪽에는 최근 폼이 좋은 브레넌 존슨이 자리했고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이 배치되며 이 조합이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은 이번 경기에서 수비를 단단히 하며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특히 전반 18분 웨스트햄의 공격수 제러드 보웬이 오른쪽에서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 우도기가 놓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보웬의 돌파 후 쇄도하던 쿠두스에게 슈팅 기회를 허용하며 토트넘은 선제골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순간에 발생한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